아리조나 코리아 포스트에서 제공해드리는 2025년 8월 18일 월요일 아리조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콜로라도강 수자원 감축 소식입니다. 네, 연방관리국이 지난 8월 15일에 발표했는데요. 아리조나와 네바다, 그리고 멕시코는 2026년에도 콜로라도강 수자원 할당량을 계속해서 줄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 또 감축이군요.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아리조나가 18%, 네바다는 7%, 멕시코는 5% 감축인데요. 특히 아리조나의 감축폭이 상당히 큽니다. 18%면 정말 큰데요.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이번에도 제외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른바 선순위 수리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감축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먼저 물을 사용해온 관리를 인정받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가뭄 때문만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만 왜 계속해서 이렇게 물을 줄여야 하는 겁니까? 네, 물론 수십 년간 이어진 가뭄과 기후변화가 큰 원인이긴 합니다. 파월로스나 미드호수 수위가 아주 낮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수십 년간 실제 강 유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해온 데 문제가 있습니다. 1922년 협약 당시 예측이 잘못됐던 거죠. 아, 예측과 현실의 차이가 컸군요. 네, 그래서 지금 콜로라도강 유역 7개 주와 30개 원주민 부족, 또 멕시코 2개 주가 모여서 장기적인 물 관리 규정을 새로 만들려고 협상 중입니다. 협상이 진행 중이군요. 언제까지 목표인가요? 일단 내년까지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오는 11월 중순까지 예비 합의안을 내라고 시한을 정하기도 했고요.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연방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쉽지는 않겠군요.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아리조나의 사형 집행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피날 카운티 검찰이 경찰관 살해 혐의로 로저 누네지라는 사람에게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아리조나에서는 유죄 판결과 사형 선고가 내려져도 실제 집행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이요? 현재 사형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아리조나 사형수는 109명이고요. 가장 오래된 경우는 1998년에 선고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 집행된 6명의 사형수만 봐도 평균 대기 기간이 약 25년 이상이었습니다. 25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아무래도 사형이 최종적인 형벌이다 보니 그만큼 신중한 확인을 위해서 항소 절차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작년에도 사형수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요. 아, 그런 사례가 있었군요.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긴 항소 절차 동안 드는 법원 비용이나 사형수 관리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항소 절차가 끝나야 주 법무장관이 사형 집행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크리스 베이스 법무장관이 최근 한 사형수의 집행을 2025년 10월 14일로 목표하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르코파 지역의 주택 분양 소식이군요. 네, 주택건설업체 레나가 마리코파 앤더슨 팜스 커뮤니티에 드림과 코티지라는 이름의 새 컬렉션을 분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대는 어느 정도인가요? 20만 달러 중후반부터 시작한다고 하고요. 크기는 이제 800 스퀘어피트에서 1200 스퀘어피트 정도로 침실 2개에서 3개 구조입니다. 아, 비교적 저렴한 편이네요. 네, 그래서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인근의 레크리에이션 단지나 공공도서관도 가깝고 또 렌치셋 건스모크라는 저렴한 주택 단지도 2026년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반찬 없어. 밥만 먹고 출근해. 아리랑 반찬 아리랑 반찬 엄마 손길 그대로 아리랑 반찬 아리랑 반찬 아리조나 아리랑 반찬 아리랑 반찬 480-352-6554 네, 주택 소식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교도소 관련 소식입니다. 마약 밀반입 시도가 또 있었다고요. 네, 마리코파 카운티 셰리프국이 4번가 교도소에 합성 마약을 밀반입하려 한 법률보조원 크리스토퍼 바이어스를 체포했습니다. 법률 보조원이요? 어떻게 밀반입하려는 겁니까? 네, 그 합성 카나비노이드 성분이 묻은 서류를 제출하려다 적발됐고요. 자택 수색 결과 유사한 서류가 더 발견됐다고 합니다. 참, 교묘한 방법이네요. 네, 제리 셰리던 셰리프는 교도소 내 마약 반입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는데요. 사실 지난 2월에도 에스트렐라 교도소에서 약물 과다 복용 사건이 있었죠. 당시 1명이 사망했고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당시 셰리프는 인력 부족 때문에 교정 직원 대상 신체 스캐너 사용을 중단했다고 밝혔었는데요. 현재 교정 직원 정원이 2,200명인데 실제 근무 인원은 절반 수준인 1,100여 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인력 문제가 심각하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엔 기업 CEO의 횡령 혐의 소식이네요. 네, 스카츠데일에 기반을 둔 액심 프린즈 솔루션 그룹이라는 회사의 CEO 제임스 빈센트 캠벨이라는 사람인데요. 연방 계약업체 직원들의 건강보험료와 401k 퇴직 기여금을 관리하면서 240만 달러 이상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40만 달러요? 직원들 돈을 어디에 쓴 겁니까? 네, 2015년부터 올해까지 135차례에 걸쳐서 불법 인출했다고 하는데요. 그 돈으로 알래스카나 아프리카 같은 해외 고가 사냥 여행을 다니고 박제 비용, 보석 구매, 카지노 도박, 또 여자친구에게 현금을 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히네요.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직원 퇴직소득보장법 위반 절도 1건과 자금 세탁 11건으로 기소됐고요. 유죄 판결 시 각 자금 세탁건당 최대 10년, 절도건은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벨리 지역 학군에서 무기 탐지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죠. 네, 피닉스 유니언 고등학교 학군이 이번 학기 시작과 함께 19개 모든 캠퍼스에 무기 탐지기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CEIA 오펜게이트라는 시스템인데요. 아, 그 공항에 있는 금속 탐지기 같은 건가요? 그 금속 탐지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특정 무기만 감지하도록 민감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고요. 메사, 아구아프리아, 길버트 등 다른 여러 학군에서도 이미 운영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효과는 좀 있었습니까? 네, 이 탐지기를 도입한 학군들에서는 도입 이후 학생에게서 무기가 발견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종종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아, 효과가 있군요.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이 불편해하진 않나요? 학생들이 이제 노트북이나 바인더 같은 특정 금속 물품을 빼고 통과하고요. 만약 탐지기가 울리면 2차 검색을 실시합니다. 무기가 발견되면 당연히 압수하고 경찰에 통보하고 정학이나 퇴학 조치도 가능합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나요? 모든 학교가 다 도입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피닉스 유니언 학군의 경우 130만 달러가 소요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버가이 유니언 같은 일부 학군은 비용이나 인력 문제로 아직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톨리슨 유니언은 AI 기반 탐지기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버가이 유니언에서는 최근 총기를 소지한 학생이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업그레이드된 AI 카메라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군요. 이상으로 아리조나 코리아 포스트 제공 2025년 8월 18일 월요일 아리조나 한인 주요 뉴스를 마칩니다.